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저의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보는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 대상자 중 소득 하위 70% 대부분의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받으면 무슨 이유인지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기초연금 지급 방법과 지급일인 지급 날짜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기초연금은 1957년생 이전 분들과 올해 신청 대상자인 1958년생, 내년도에 신청 대상자인 1959년생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청해야 하는 1960년, 61년생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내가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참, 그리고 일부 유튜브에서 기초연금 40만 원을 전체 지급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곳이 있는데 현재 논의된다는 얘기이지 바로 시행된다는 얘기 아니니까 너무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초연금 전체 지급은 설사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내가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이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첫 번째입니다.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 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P값이라고 하는데요. P값은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와 골프, 승마, 콘도 등의 회원권의 소유를 뜻합니다. 이러한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설사 소득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로요, 고급 차량 중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압류 차량 같은 경우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연 4%를 적용해서 계산해 줍니다. 여기에서 10년의 기준은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요, 고급 자동차의 기준인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에는 취등록세는 차량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차량 가액이나 월 납입액과는 상관이 없고요, 보증금만 일반 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는 거 알겠죠? 다음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생업용의 화물 자동차는 비록 3000cc를 초과하더라도 고급 자동차로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한 대에 한해서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중 국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세 번째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라도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이 넘어가면요, 그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다만 다시 국내로 돌아오시면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네 번째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의외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등의 다른 보조금들도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다섯 번째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에 도달했지만 그 배우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부 가구 중 1인 수급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인해서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경우는 부부 모두의 소득 인정액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여섯 번째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기초연금에서 탈락됩니다. 2023년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이지요. 이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면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옆집 아저씨의 다른 영상들 참고해서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7번째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만 향후 공무원연금의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일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 등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8번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연금 신청이 사실 애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는 소득 인정액에 100%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감액 또는 자격이 탈락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가 되면요, 신청하기 전에 먼저 주민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내가 못 받는 경우 9번째입니다. 현재 금융권 등에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나 타인에게 고액 재산을 증여했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그리고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로부터 소진시까지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증여재산의 범위는 타인 또는 직계 좀비속에게 무상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기타 증여재산의 경우 본인 소비분 또는 자연감소분을 적용해서 차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10번째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만 65세가 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현재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만 65세가 되는 베이비붐 세대로 알려진 1958년생 분들이죠. 이분들은 언제 신청을 해야 하냐 하면요, 생일이 되는 전달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1958년생 12월 생일자라면 11월 1일부터 신청을 하시면 12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 시기를 놓쳐서 내년도 2월에 신청을 하셨다면 늦게 신청한 개월수만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11번째입니다.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지급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부부 모두가 동의한다면 배우자 한 분의 계좌로 한꺼번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지급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 옆집 아저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는 내용들은 주변 분들과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